자,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아주 강력하게 개장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팀장 함께 하는데요. 이 시각 특징주 보도록 할 텐데 김민수 대표는 이마트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 뭐 분석보다도 네. 어제 나왔던 뉴스가 이어지다 보니까 가보죠. 네, 거기서 나오는 이제 여파가 어떻게 미칠 것이냐라는 쪽들로 보는데 일단 최근에 좀 달리다가 한 4%대 지금 예상 체결은 하락으로 나오기 시작하네요. 나왔던 뉴스는 아시는 것처럼 유통업계 특히 대표적인 이제 마트 대형 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의무 휴업일을 어떤 휴일로 딱 주말로 딱 정한다라는 쪽에 대해서 강제 규제죠. 예, 그런 쪽이다 보니까 일단 그로 인해서 얼만큼 피해를 볼 것이냐라는 것보다 그동안에 보여줬던 어떤 스탠스들이 약간 좀 훼손된다는 관점 쪽에서 어떤 물량은 좀 매도가 좀 커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에 따른 수혜는 어디겠느냐라고 봤었을 때 오히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 이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로 나온 건 별로 없습니다. 네. 하지만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편의점으로 갈 거 아니냐. 그때 마트에서 못 사는 거 급한 거는 편의점으로 간다라는 쪽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쿠팡을 사는 게 더 맞지 않나. 뉴욕 쿠팡이요? 예, 네. 그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점점 더 그쪽으로 그러면 더 쏠림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쪽으로 보면서 약간 시장의 변화가 단기적으로는 좀 경계 매물 좀 나오는 관점이기 때문에 유통주에 대한 변화들 이어지는데 하지만 지금 시장의 변화들은 여전히 내수 관련된 쪽에서 이제 막 올라온 종목들이나 아니면 네. 좀 저평가된 종목들 찾기 시작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가를 통해서든 뭐 이제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얼마큼 또 단기적으로 내수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느냐 이것도 좀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무거웠던 더본 코리아도 올라옵니다. 네, 그런 쪽도 보게 되면은 아마 지금은 계속 숙제가 이런 관련된 뉴스 하나하나보다도 딱 컸던 어떤 내수 관련된 종목들 찾아가는 게 또 하나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이마트가 약간 좀 빠지게 되는 이유가 네. 지금 대형마트 규제 부분을 좀 훼손된 부분인가요? 좀 어떤 부분을 정확히 좀 우리가 좀 봐야 될까요? 이마트 뉴스가? 그겁니다. 예, 그거죠. 예, 예. 예. 당초에는 이마트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를 좀 풀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아주 요원해진 건가요? 아직 좀 더 남아 있나요? 뭐 단독부도긴 하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또 그냥 아예 규제를 해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뭐 평일에 못 여는 게 아니라 그냥 주말에 일괄적으로 네, 뭐 둘째 넷째 이런 식으로 그냥 못을 박는다라는 쪽에 대해서 부담감을 좀 느끼는 주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 이게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또 뭐 중국과의 역차별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해서 없앨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강력한 지금 영업 규제일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되면 김민수 대표는 차라리 편의점주라든가 아니면 뭐 지역화폐 관련주들, 그러니까 유통주에서 기존 좀 이마트 외의 부분도 오늘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 보도 내용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경민 팀장과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또 뭐 우주선 뭐죠? 일론 머스크와의 뭐 갈등 때문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전쟁은 더 치열해질 것 같기도 하고 방산도 또 여러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K방산과 함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가보죠. 네, 오늘 아침에 나왔던 뉴스는 이제 드디어 이제 폴란드 구조 이제 K2 전차 수출 뉴스가 아침을 좀 화려하게 장식을 했고, 근데 어제의 움직임은 방산주, 조선주에 대해서 좀 격한 좀 이제 차익 실현, 기관들의 차익 실현이 나와서 그러니까 좀 제가 지난주에 언급을 했었던 윗도를 빼서 많이 오른 종목들을 이제 약간의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좀 비어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어제 외국인의 매수 1위는 삼성전자였고 기관의 매수 1위는 카카오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단기 테마성으로 이제 기관들의 수익률 게임으로 가는 거고 외국인들은 가려는 길을 좀 가는 이제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이런 방산주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글로벌 증시 아직도 뭐 원전이나 방산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뭐 좋은 시각을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방산 뭐 이 종목들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격 줄이기나 차익 실현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방향성에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드디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오스탈, 그러니까 호주에 있는 그 조선사 인수를 지금 공인을
오케이를 해줬어요. 이제 예. 그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예. 한화가 좀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좀 해상 또 해상 무기에 대한 이제 그런 계획도 이제 다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폴란드에 또 K2 전차가 들어가면 이제 추가적으로 K9과 또 천무 이런 무기들도 이제 쏙쏙들이 또 2차 또 수출할 이제 이런 것들도 좀 확정이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오늘 좀 어제 많이 좀 이렇게 흔들렸었던 방산주들이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력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뭐 네. 개장도 지금 한 3% 넘게 뭐 좀 회복을 하는 것 같아서 방향성에는 문제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 좋으니까 현대로템도 같이 좀 특징주로 가보도록 하죠. 네. 현대로템이 지금 가장 시세가 좋아요. 5%. 네. 네, 현대로템이 이제 뭐 언제 나오느냐 작년부터 계속 했다가 이제 그 뭐 대선도 있었고 근데 유럽산 무기를 사야 네. 된다 그리고 현대로템 K2 전차에 이것도 넣어주세요 저것도 넣어주세요 이거는 주문이 많았다죠. 예, 네. 여기 걸 써주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커스터마이징 하면서 이제 미뤄졌었는데 뭐 이달 말 큰 이변이 없으면 이달 말에 네. 지금 9조 정도의 뭐 수출 물량이 이제 또 사인이 좀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세론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이제 어제 좀 미리 좀 빠진 부분이 어제가? 있어서 그런 건 몰라도 네. 오늘은 지금 4%대 강세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네. 부분에서 봤을 때는 현대로템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좀 이해를 하면서 좀 순항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지금 뭐 리포트들의 좀 평균 가격을 보면은 18만 원, 뭐 많게는 20만 원까지 불러놓은 데가 있는데 그 지점까지 뭐 서서히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카카오 쪽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김민수 대표님 이마트의 낙폭은 훨씬 더 커지고 있네요. 그런 점도 한번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고 카카오페이가 또 20% 가고 있고 카카오뱅크도 3% 4%대.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이제 이 지역화폐라든가 재난지원금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제 상당히 뭐 이게 기본소득으로 가면서 플랫폼 쪽까지도 많이 염두를 해두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함께 가보도록 하죠. 네, 여기 핵심은 플랫폼입니다. 네, 플랫폼. 네, 플랫폼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확대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밸류를 더 줘야 됩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그렇죠. 네. 기대감이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오늘 아침에 JP모건에서 리포트가 나온 걸 보게 되면은 경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만약에 예상 관련돼서 지역화폐 쪽에서 일단 채수정되게 되면 한 10조 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쪽에서 카카오페이가 만약에 점유율 한 30%를 가정을 하고 예. 거기다가 수수료율 0.56% 계산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해봐야 170억이다. 그러면 총 매출에서 예. 차지하는 게 한 2% 정도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하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시장이 오버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네요. 이게. 찬물을 또 확 던지는 근데 그게 카카오페이라면 마지막 지금 지역화폐도 마찬가지잖아요. 거의 이제 그런 네. 쪽으로 네. 애둘러서 경고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네. 규모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가지고 저 시총 뭐 7조 예. 이상 되는 회사들 가지고 그렇게 급하게 움직일 정도는 아니다. 안쪽으로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걸 통해서 약간 좀 과열을 살짝 좀 네. 누릴지 이런 쪽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이게 고기는 단순하게 시작이고 예. 그걸 통해서 지역화폐가 좀 더 활성화돼서 그걸 시작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화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여기선 실적 자체가 아니라 EPS가 아니라 멀티플을 끌어올 수, 프리미엄. 네. 멀티플을 끌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게 시장에서 들어가는지를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쫓아갈 정도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주춤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정부 정책들 구체화되는 것들 좀 보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쪽에서 굳이 이거 따라가는 것은 네. 좀 그러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예. 김민수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거 따라가야 되나? 왜냐면 이제 한 3주 후에 맞잖아요. 보통 네. 이제 맞추시는데 정확히 가는데 왜냐면 헥토 파이낸셜은 또 25%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약간 플랫폼에다 STO까지 이게 좀 다 그렇죠. 아우르면서 가니까 이제 그런 쪽까지 확산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끝도 없죠. 네, 끝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이어지고 있는 막 가장 핵심은 또 그거 아닙니까? 스테이블 플랫폼으로 코인. 네. 이 결제가 된다 그러면 결제 플랫폼 관련된 쪽들도 다 또 밸류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쪽들도 확산은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계속 또 끝없이 급등하느냐 이건 또 그렇죠.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어느 정도 기대감 반영돼 있고 숫자 좀 확인하자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현 팀장도 지금 지역화폐가 지역화폐로만 가다가 우리 김민수 대표도 얘기했지만 이게 플랫폼으로 가고 약간 스테이블 코인도 가면서 막 재료의 재료를 더 얹고 있거든요. 네. 뭐 주목하는 종목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고 전반적인 투자 전략도 함께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 뭐 주요 정책 포인트는 크게 이제 5
가지죠. 네. 뭐 첫 번째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뭐 가장 좀 필두로 서 있고 가상자산 ETF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기금과 이제 이런 쪽에서는 비트코인 좀 투자할 수 네. 있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STO, 또 마지막에는 이제 인력. 요게 이제 새 정부의 이제 이 주요 정책 포인트인데 이거를 갖다 끼워 맞춰 보면은 지금 뭐 왕창 올라간 종목들 이게 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끼워 맞추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미국처럼 이제 테더나 서클, 그러니까 USDT나 C나 이렇게 하는 것들과 맞춰서 보면은 무조건 이거는 뭐 증권사를 포함한 은행 지주가 있어야지만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걸 한다 한들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참여를 하고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나 이제 이용을 하면서 이게 이제 안착을 할 것인가,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좀 펀더멘탈로 본다 그러면 예. 뭐 저도 어제 이 관련된 스터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개 읽어봤는데 예. 뭐 갸웃갸웃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마침 JP모건에서 카카오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좀 레포트를 냈는데 뭐 그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과는 이제 좀 거리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네. 지금 부분은 글쎄요, 뭐 저는 뭐 따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보다는 좀 지켜봐야 된다. 지금 뭐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이라면, 그리고 보유하신 분이라면 지금 이제 좀 윗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이제 그런 좀 스탠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증권사, 뭐 키움이나 한화나, 네. 왜냐하면은 이런 좀 가상자산,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을 하려면은 그 기초 자산을 무엇으로 가져가는가, 뭐 RP로 가져가는가, 국채로 가져가는가, 뭐 MMF로 가져가는가, 이런 것들을 좀 운용하고 담고 있어야지만 그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제 가치를 좀 이렇게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이나 또 이제 이런 증권사들을 끼고 있는 금융지주들이 실질적인 플레이어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본다면 좀 대중적인 그런 좀 앱을 많이 대중적인 그런 좀 증권주들, 특히나 뭐 키움증권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어울리는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겹치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코나이가요, 7%대 급락입니다. 근데 코나이가 시총이 1조가 넘었네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JP모건 리포트도 우리 두 분께서 김민수 대표 얘기했지만은 이게 수수료 다 하고 막 최대치로 해도 이게 이제 실적 설명이 좀 안 되는 이제 그 리포트였었거든요. 이제 아무리 성장성을 줘도 이제 좀 과하다,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뭐 저희가 뭐 고춧가루를 뿌리려는 건 아니고요. 관련주들 일단은 현재는 일종의 좀 세론이 나와서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것도 이 지역화폐와 STO 플랫폼주 함께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러면 어느 부분이 가고 있냐? 미스터 블루가 18%, 19%, DNC 미디어 6%, 7%, 와이랩 5%. 김민수 대표, 네. 웹툰 네.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광장 봤습니까? 광장부터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네, 네. 예, 예. 자, 지금 이재명 정책주의 또 웹툰. 드라마랑 완전 다른. 그러니까요.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오늘 시작은 또 돌고 돌아서 웹툰으로 가네요. 그러네요. 네, 그런 쪽의 모습들이고, 일단 시장이 약세로 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작은 테마 쪽으로 좀 더 집중되는 모습들이 좀 크고요. 예, 그동안에 강했던 쪽들이 약간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지. 그러다 보니까 조선 뭐 전력 설비 이런 쪽들도 힘을 내는 것 같고, 뭐 방산 이런 쪽들이 다시 힘을 내는 그렇죠. 분위기겠죠. 네. 예, 그런 쪽 분위기인데, 일단은 웹툰 쪽이 강하다는 얘기는 뭐 특별히 나온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번에 나왔었던 또 네이버가 또 넷플릭스랑 협업한다. 스토리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은 좀 더 이제 구독제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명쾌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받아다가 그 구독료 받아다가 그걸 가지고 또 끌어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 웹툰이 낀다, 상당히 좋은 거죠. 근데 거기서 결과가 지금 나온 것 같진 않는데 그런 쪽에서 시장은 그럴 개연성 때문에 또 움직이지 않나라는 쪽들로 보다 보니까 조금 그렇다고 하는데 이걸 또 따라가야 될 것이냐, 아무 뉴스도 없는데 그렇게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라는 쪽에서 세제 혜택은 좀 어떻습니까? K앱은 지금 그제로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정부 쪽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또 K 컬처에 웹툰 대해서 살리기. 그걸 통해서 또 강하게 또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쪽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쪽도 정책 테마주다라는 쪽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좀 더 구체화된 거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그냥 아직은 이런저런 또 정책적들의 변화들이 끌어가긴 하겠지만 아직 확실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이 좀 더 차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상대적인 관점 쪽에서 움직이는 것 같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보겠습니다. 네. 네. 컨텐츠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정명팀 지금 K 웹툰이 가고 아까 이제 우리 김민수 대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다른 게 좀 쉬니까 더 압축되고 더 좀 노골적인 것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웹툰도 그렇고 K 컨텐츠도 그렇고. 또 근데 이 부분이 정부가 이렇게 도와준다고 해서 살 수도 있는 건가에 대한 좀 의문도 있습니다. 투자자로서 보죠. 뭐 결론적으로 저는 예. 엔터주를 좀 가장 이 대중국 소비주 대중적으로 중에서는 풀어서? 네, 예. 이렇게 좀 보고 싶고요. 이제 어제 이제 사실 13일 날 이제 본회의 표결이 나면 이거 글쎄요. 뭐 정책주들 뭐 특히나 뭐 저 PBR주 뭐 물론 지주사. 예. 뭐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아마 한풀 꺾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시장도 이 정책 관련된 종목들 테마주들 지워보고 나면 펀더멘탈 개선의 가능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컨텐츠와 엔터가 가장 셌습니다. 네. 어제도 좀 놓고 봤을 때 오늘도 뭐 나쁘지 않게 좀 움직이고 있어요. 뭐 JYP를 비롯해서 SM도 그렇고 또 하이브도 뭐 오늘은 보합권익입니다만 어제 뭐 제법 좀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좀 뭐 또 SM 지분 그 좀 오버행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지분을 또 텐센트가 또 떠갔잖아요. 이게 뭐 유통에 대한 그 음원 유통에 대한 그런 볼륨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뭐 8배 이상 크기 때문에 뭐 장사가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죠. 중국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엔터사에 또 직접 투자들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시장이 만약에 다소간의 조정기를 좀 보인다 그러면 역시 화장품, 엔터 그리고 뭐 컨텐츠 조금 더 한다면 게임 뭐 이 정도 소위 말하는 대중국 소비 쪽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그 중에서는 역시 좀 엔터주가 좀 강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지금 해석을 하고 보면 있습니다. 저기 키다리 스튜디오 미는데 좀 사이즈가 작거든요. 네네. 저런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뭐 개인의 이제 좀 성향에 따라서 이제 네. 보시는 부분인데 뭐 이게 이 방송에서 이제 작은 종목까지 다 다뤄드리기는 천억대. 네, 네. 조금 뭐 쉽지는 않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이런 좀 지표 종목들이 먼저 올라가면 이런 좀 사이즈를 좀 맞추려는 그 흐름을 맞추려는 이제 그런 후속 종목들이 좀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매매에 좀 이용하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엔터주들 특히나 이 여름부터 올 하반기까지는 이제 공연들이 쭉 속속들이 예전에는 음반 몇 장 팔았느냐 이걸로 이제 밸류에이션 했던 시기가 있었죠. 코로나 시기에는. 근데 요즘에는 어느 정도의 사이즈의 이 뭐 만약 스테디움을 채우느냐 아니면 뭐 야구장을 채우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얼마나 공연이 있느냐, 누가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달라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뭐 SM, JYP 뭐 이런 종목들 뭐 충분히 눈여겨 보실 만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거 네. 더하면 컨텐츠 쪽도 뭐 좀 감안하실 만한 그런 충분한 요인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재 시각 외국인들도 오늘은 좀 그렇게 많이 사주지를 않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선물까지도 모두 다 이제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장은 약보합입니다. 또 많이 빠지진 않고 있고. 그러나 특징적인 건 우리 김민수 대표께서도 얘기했지만 기존에 잘 가던 거는 완전히 일종의 좀 세룬, 낙폭이 좀 크고 조선, 방산이 또 요 틈에서는 원래 우리가 주인이었다라고 가고 있고요. 문제는 이 지주사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목요일이 지나면 상법 개정안 뭐 거의 실시죠. 확실시가 되고 있고 오늘도 보면 두산 같은 정도는 살아 있는데 서서히 지주사를 막 파란불로 촥촥촥 좀 바뀌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목요일 기점으로 기존의 신정부의 신정책 관련주들 좀 쉰다 이렇게 볼까요?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예. 새로운 가능성은 있겠죠. 예. 또 목요일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액션이나 이제 기업들의 방향성이 어디로 맞춰지는지 이것도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기본 자체가 그러니까 상법 개정을 통해서 움직였긴 했지만 가장 밑바닥에서 움직였던 건 저 PBR로 움직였습니다. 저 PBR.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기업들이 이제 기존의 가치들 그러니까 갖고 있었던 더 이상 이제 이중 상장이 못 되고 밑에서 그대로 지주사의 가치들이 그대로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또 재출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한번 약간 쉬었다가 네. 그래도 좀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뭐 기간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불 붙일 수 있는 흐름들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관심은 가져야 되겠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막 따라가는 거는 아무래도 가격 부담이 단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그렇죠. 점들을 네. 좀 고려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건설주가 움직이네요. 네, 건설주 하나 남았어요, 지금. 네, 예. 그런 쪽에서 아무튼 저 지주사 쪽들은 또 이제 사업회사 내용들과 네. 그리고 또 이제 보유 현금 같은 경우도 또 계산이 또 따로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보면 이제 신정부의 정책주들이 조금씩 힘을 빠지고 있는 가운데서
현대건설은 5%, 또 GS건설 3%대여서 건설주 정도는 아직까지 좀 힘을 내고 있고요. 글쎄요, 이제 조금씩 다지 지금 파란불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뭐 쉬었다 가는 거죠, 정경민 팀장. 왜냐하면 뭐 매일 3%씩, 4%씩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함께 보도록 하죠. 어제는 현대차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게 이제 각 재료 빼고 인덱스 차원으로도 외국인들이 많이 산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좀 올라가 보는 전략은 어떨까요? 그게 훨씬 더 컸다라고 보는 거죠. 네, 어제 이제 네. 뭐 외국인들의 샀던 종목들 쭉 놓고 보시면 기관들하고 샀던 그 순매수 상위랑 굉장히 결이 많이 좀 다르거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뭐 일부 뭐 지주사 종목이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차도 샀어요, 외국인이. 네. 예. 뭐 특히나 이제 모비스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어제 또 나온 얘기죠. 25조 있으면 뭐 모비스 지배하면서 현대차를 지배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 또 달고 다른 얘기 나왔는데 느낌은 이렇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이제 현 정부의 어떤 저 밸류업 프로그램 플러스 뭐 지주사 뭐 PBR 또 상법 개정 이런 것들의 정책적인 모멘텀과 또 원화의 강세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좀 지수 위쪽에 좀 베팅을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총 최상단 SK 하이닉스, 당연하죠. 삼성전자 네. 이것들을 안 살 수는 없거든요. 예. 이 두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자동적으로 약간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SK 하이닉스는 어떤 이제 시장의 흐름, 어떤 방향성 이걸 좀 나타내주는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거고 또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부 이 차익 실현이 나왔었던 기존 주도주들은 기관들이 이제 상반기에 다 수익률을 좀 챙겨놨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좀 비어 있는 쪽으로 좀 들어가 보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수급이 나오면서 또 좀 단기 정책주들로 좀 채워 나가는 이제 이런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기관의 모습과 외국인들의 모습이 다른데 사실 이거 두 개를 합쳐 보면 거의 다 우리 시장의 주요 종목들을 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좀 낙관적으로 시장을 뭐 오늘 정도야 뭐 다소간의 이격 조정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루 이틀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뭐 상승을 향한 이제 그런 에너지는 지금 충분하다. 왜냐하면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래 대금이 어느덧 20조를 넘어섰거든요. 예. 일딱 보면 60조를 넘어섰고 그러면 맨날 15조에 있었던 종목은 뭔가를 팔아서 많이 번 걸 팔아서 덜 오른 걸 사면서 이렇게 좀 순환매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윗돌 수 빼서 있겠습니다. 아랫돌. 예.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20조가 넘어가는 시장이라면 굳이 윗돌을 안 빼더라도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니까 좀 저평가돼 있고 시장 대비 좀 소외됐던 종목들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 거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성의 자신감은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하루는 좀 쉬어가고 있고요. 이러는 찰나에 또 강보합으로도 돌아서기도 했고 웹툰이 거셉니다. 미스터 블루가 지금 26%까지 올라왔어요. 거래량도 뭐 2,000원짜리여서 좀 크긴 한데 자 웹툰주 상한가에 돌입했네요. 미스터 블루가 여기까지도 말씀드리면서 개장 키워드 오전장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는 정책 테마주, 정경민 팀장 3,000피 간다. 정책주. 네. 근데 이거는 뭐 들을 얘기가 뻔합니다. 네. 예, 많이 올랐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 주의보입니까?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 그렇습니다. 단기주의보. 예, 단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까지 나왔던 뭐 지역 화폐부터 뭐 스테이블 코인 확대되면 핀테크죠. 네. 거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고 게다가 또 확대되니까 창투사까지 가고 있고 네.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항상 정책적 그리고 또 테마주 이 두 개를 겹쳤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좀 커졌다 그러면 당연히 단기 버블식으로 약간 커지는 거죠. 그런 관점들을 좀 주의하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나 증권지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인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따라서 새로운 가능성들도 잠깐 염두를 하시되 그것도 좀 속도를 조절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이쪽들은 정부 정책들이 상법 개정과 또 밸류업 관련된 쪽들에 대한 구체화가 좀 나오는 여부들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네. 중요한 건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라는 쪽들이고요. 네네. 네, 그리고 네. 또 가장 핵심은 정책과 같이 연결된 테마다라고 하게 되면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정책의 구체화. 얼마큼 세밀하게 구체화돼서 이게 수혜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 예. 두 번째는 돈 들어와야 됩니다. 예산이 그만큼 편성이 돼야 되겠죠. 그와 관련된 돈, 자금 이게 확정되는 걸 좀 보셔야 그 다음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한쪽에서 지금은 기대감이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정책주는 김민수 대표 얘기한 대로 일단 단기적으로는 약간 주의보고요. 정책주가 쉬어가니까 조선, 방산, K뷰티. 이제 이 친구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딱 그래서 이제 키는 시장은 안 빼고 있습니다. 정경민 팀장님, 이제 이걸 보니까
주가는 안 빠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갈 때 얘네들이 가서 끌어올렸죠. 네. 떨어질 때는 기존의 조선방송 뷰티가 또 버티면서 계속 주가는 안 뺍니다. 3,000피 갑니까? 갑니다. 갈 네.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갈 수도 빨리 있을 갑니까?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외국인들은 저렇게 어제 시장만 해도 1조를 코스피 코스닥을 속된 말로 땡기고 있는데 네. 기관들은 인버스에 또 이게 또 비중을. 기웃거리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윗돌 빼서 아랫돌을 하던 그런 이제 기관들이야 이제 그들만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럴 건 없는데 개인들의 인버스 베팅은 조금 좀 방향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들고 예. 어쨌든 현재 주포가 외국인인 건 맞는 맞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본다면 외국인들 순매수 종목들 주목할 필요 있고요. 현 정부의 상법 개정 뭐 이런 정책이 좀 강경하다면 일본에서 한번 봤던 그런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외국인들이 3,000피 이상으로 좀 우리 시장에 베팅이 들어올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원전이 유지되고 있고요. 말씀 주셨듯이 이제 이 조선, 방산 네. 뭐 이런 것들 계속해서 좀 오늘은? 가는 시장이고 그리고 네. 시장에 베팅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이닉스, 계속해서 나오는 현대차. 그런 부분이기 네. 때문에 뭐 계속해서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말씀드렸듯이 저는 엔터를 필두로 한 중국 소비주 쪽에서 매매 기회를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중 관련주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김민수 대표, 정경민 팀장 여기서 보내드리죠. 기장공략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